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긴다고 검은 콩을 드시는데요. 사실 저는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검은 콩을 드시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신장 수치가 치솟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식품 영양과 신장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 잘못된 음식 궁합 때문이었습니다. 검은 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였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신장 부담이 훨씬 빨리 쌓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조합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색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피로라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키면서 영양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도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사연이 마음에 오래 남은 분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 69세 장미숙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건강을 정말 열심히 챙기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고 운동도 거르지 않으시고 주변에서도 건강 모범생으로 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몸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장미숙님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매일 아침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김치와 장아찌를 기본 반찬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만 골라 드셨는데 문제는 그 조합이었어요. 검은 콩과 우유, 검은 콩과 고염식이 매일 반복되면서 신장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장미숙님께 이 조합이 오래 쌓이면 신장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고 식단을 빠르게 조정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 붓기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음식 궁합의 힘입니다. 같은 검은 콩을 먹어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하셨던 노력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조합이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지 본론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검은 콩과 유제품을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이게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슘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이 풍부하죠. 문제는 이인과 칼슘이 몸속에서 만나면 서로 결합해서 덩어리 형태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 덩어리를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4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이 과정이 점점 힘들어져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도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체내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박영원님이라는 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아침마다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 붓기와 피로가 심해지셨대요. 처음엔 운동 부족이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식단을 조정하고 나니까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검은 콩가루는 물이나 현미밥과 함께 드시고 유제품은 따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4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런 인과 칼슘 결합물이 더 쉽게 쌓인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빠르게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검은 콩을 우유에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검은 콩과 소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챙긴다고 검은 콩밥에 소고기를 곁들여 드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이 소고기의 철분 흡수를 묶어버려서 영양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철분을 보충하려고 소고기를 드셨는데 정작 몸은 그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가식품영양기관 연구에 따르면 피틴산을 섭취할 때 철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검은 콩과 소고기 모두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그걸 다 처리하느라 순간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돼요. 제가 만났던 72세 정우진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빈혈 개선을 위해 소고기를 자주 드셨는데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서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철분 보충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정작 몸은 그 철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정우진님께 검은 콩과 소고기를 다른 시간대로 나눠 드시라고 권했고 그렇게 하신 뒤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만약 철분 보충이 꼭 필요하시다면 검은 콩과 소고기를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마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식품 모두 몸에 좋은 건 분명하지만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소고기와 검은 콩을 한 끼에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시간차를 두고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가장 흔하게 실수하시는 조합이 바로 검은 콩과 김치, 장아찌 같은 고염식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김치와 장아찌는 빠질 수 없는 반찬이잖아요. 그런데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신장이 이중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김치와 장아찌는 나트륨이 높아요. 신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쌓이면 정말 빨리 지쳐버립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서도 나트륨 과다 섭취가 중년층 신장 기능 저하와 직접 연관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에 쌓이는 양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검은 콩에 칼륨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70세 이선아님이라는 분도 이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검은 콩밥을 드시고 반찬으로 김치를 곁들여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와 얼굴이 심하게 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무겁고 숨쉬기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식단을 살펴보니 몇 끼 김치와 장아찌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선아님께 검은 콩밥에는 염분이 낮은 반찬을 곁들이시라고 권했습니다. 생채나 데친 채소처럼 담백한 반찬으로 바꾸신 뒤로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높아지면 몸이 신호를 느끼기도 전에 신장은 이미 빠르게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평소 김치와 장아찌를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검은 콩을 드실 때만이라도 염분이 낮은 반찬을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위험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조합이었습니다. 유제품, 소고기, 고염식. 이 3가지만 피해도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검은 콩을 제대로 섭취하면서 신장도 보호하고 영양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검은 콩을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신장 부담을 줄이면서 검은 콩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는 조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검은 콩과 달걀입니다. 검은 콩에는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달걀이 이걸 완벽하게 채워줘요. 2가지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구성이 완전해지면서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 조합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달걀을 조리할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많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신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검은 콩밥 한 공기에 달걀 반숙 하나면 근육 관리와 신장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은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검은 콩과 함께 드시는 걸 꼭 시도해 보세요. 2번째 황금 조합은 검은 콩과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입니다. 잡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검은 콩의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신장에 가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다만 처음 잡곡을 드시기 시작하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흰밥 70%에 잡곡 30% 정도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잡곡 비율을 높이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바꾸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혹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검은 콩과 잡곡 조합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3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검은 콩과 식초입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검은 콩의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줘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는데 식초가 이걸 도와주는 거죠. 초콩을 만들어서 아침에 2-3알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복에 식초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초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초콩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만들기도 쉽고 효과도 확실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4번째 조합은 검은 콩 샐러드입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 같은 신선한 채소에 삶은 검은 콩을 한 숟가락만 추가해도 영양 균형이 확 달라져요.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검은 콩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거나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드레싱은 기름진 마요네즈보다는 식초 기반으로 가볍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식초를 섞어서 만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삶은 검은 콩을 한 숟가락 추가해 보세요. 영양소가 훨씬 풍부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녁 식사에 대한 거예요. 저녁에는 검은 콩 대신 두부나 미역 같은 가벼운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저녁 단백질은 양을 줄이는 게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밤에는 소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으면 속이 무겁고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부나 미역국과 함께 가볍게 저녁을 드시면
신장이 밤사이 충분히 쉬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만약 저녁에도 고단백 식사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가볍게 조정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팁은 검은 콩을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시는 겁니다. 물에 불리면 피틴산 같은 성분이 일부 제거되면서 소화 흡수율이 높아져요. 최소 6시간 이상 불리시고 그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삶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은 콩의 영양은 살리면서 신장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검은 콩을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처럼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드시는 게 좋아요. 몸이 에너지를 활발하게 쓸 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도 잘 되고 신장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게 되어서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검은 콩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물이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물을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고 부종도 줄어듭니다. 아홉 번째로 검은 콩을 먹을 때는 과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과일에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고 검은 콩의 단백질 소화에도 방해가 됩니다. 과일은 식사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 팁은 검은 콩을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게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어요. 하루에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빠른 게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10가지 황금 조합과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은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인과 칼슘이 결합해서 덩어리로 쌓이고 과도한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과부하를 일으키면 신장은 빠르게 지쳐버립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 괜찮았던 식습관도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해요.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달걀의 보완 작용으로 단백질 구성이 완벽해지고 잡곡의 식이섬유가 혈당 관리를 도와주고 식초가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서 검은 콩의 장점이 크게 살아납니다. 같은 검은 콩을 먹어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검은 콩을 달걀이나 현미, 식초 중 하나와 함께 드시고 유제품이나 소고기, 고염식과는 떨어뜨려 두세요. 특히 아침에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던 분들은 오늘부터 바로 물로 바꿔보세요. 단 하루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 붓기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두부나 미역처럼 가벼운 식물성 단백질로 조정해 보세요. 신장이 밤사이 충분히 쉴 수 있어야 다음 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물도 하루에 1리터 반 이상은 꼭 마시시고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검은 콩뿐 아니라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음식 조합들을 더 깊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건강과 직결되는 조합들을 다룰 거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